태정고등학교 이제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아마 태정고등학교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의문 변동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시험 범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죠. 대충만 얘기했을 텐데 3월 모의고사 들어간다고 했나? 따로 말씀 없으셨어요? 이번에 보는 모의고사 들어간다는 얘기는 따로 없으셨어? 대부분 학교들이 이번 산모를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안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면은 모의고사 분석은 따로 빼고 들어가면은 모의고사 분석을 수업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규 수업에서 문법을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첨가해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의문은 언제 이제 시험에 나와?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면 기말 때 나오거나 아니면 2학기 때 무조건 중간고사에는 시험 범위에 의문이 들어간단 말이죠. 의문 나온다 그랬나요 혹시? 따로 얘기 없으셨어? 다들 약간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선생님들이 대충 여기는 나오고 여긴 나오고 그러니까 문학은 아마 다 나올 거야. 장마도 들어가고 향수도 들어가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추론 말고 이건 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반된 거잖아.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 내신 나온 내용에서 이제 나는 기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실제 선생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꼭 이제 시험 범위를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정리 끝내버리고 우리 문법을 많이들 어려워했었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빨리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조금 어려운 거 먼저 하고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일찍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이어가지고 문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입니다. 문법 중에서도 우리가 의문에는 무슨 의문이 있어? 나누는 게 가능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었다. 선생님이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내 말소리가 알아듣기 어려우면 손 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분절 의문이라고 하면은 나누는 게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뭐 자음, 모음처럼 자음이 다른 말. 예를 들면은 곰이 있고 몸이 있다고 생각해봐. 초성에 들어가는 뭐만 달라졌어요? 자음만 달라졌는데 말의 뜻이 전혀 달라지죠. 그쵸? 그리고 모음도 마찬가지야. 감이라는 말이 있고 곰이라는 말이 있네. 이거는 중성 자리에 들어간 모음만 달라졌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하나 차이로도 의미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비분절 의문은 나누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똑똑똑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시를 들면은 밤이 있고 밤이 있어. 자, 요거 뭐예요? 소리가 길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장음을 나타냅니다. 밤. 이거는 밤. 그쵸? 최근에 이제 갑자기 SNS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지. 밤양갱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유행하면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막 따라 부르더라고. 자, 그 밤양갱을 예시로 들어보자. 밤양갱에서 밤은 깜깜한 밤이야? 아니면 먹는 밤이야? 먹는 밤이죠. 그쵸? 먹는 밤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 단음으로 발음해. 먹는 밤, 밤양갱이잖아. 자, 먹는 밤은 밤. 길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두운 밤을 어떻게 얘기해요? 단음으로 짧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밤양갱,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먹는 밤은 장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두운 밤이 단음이 된다. 어두운 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다 해봤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음되는 소리, 음운이 변동되는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래서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총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몇 가지까지 했어? 바로 1, 2, 3, 세 가지까지는 진도를 나갔었어. 첫 번째 뭐예요? 교체예요. 교체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가 뭐야? 교체가 가장 중요하고 교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많아. 그치? 자, 교체하면은 제일 첫 번째 뭐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음이 아닌 친구들을 비음이 아닌 친구들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처럼 변하는 현상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는 비음화가 되겠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유음인 리을과 가장 인접해 있는 니은이 유음인 리을을 만나가지고 비음인 니은이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 바로 유음화다. 하지만 이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 수의적 현상이라고 해요. 왜 수의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늘 그렇지는 않다. 늘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유음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된소리대기라고 하는데 된소리대기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지. 음절 끝소리 규칙도 우리가 파열음화 또는 된소리대기에서도 된소리를 뭐라 그래? 경음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된소리대기도 경음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된소리대기까지 있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국외음화. 자, 국외음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지. 근데 입천장도 두 가지 입천장이 있어. 딱딱한 입천장이 있고 목젖 쪽에 있는 여린 입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걸 얘기해? 딱딱한 입천장 소리로 바뀌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자, 국외음화라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치조음, 이 치아 뒤에 있는 잇몸을 툭툭 건드리면서 나는 소리인 디귿이나 티읕이 모음인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현상이야?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경국의 음이면 누가 된다는 거야? 지읒과 치읓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이제 선생님이 예시로 많이 들어줬었던 게 뭐야? 선생님, 오늘 끝나고 꼭 모의고사 봐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던 이수. 꼭 모의고사 봐야 돼. 응, 꼭 봐야 돼. 굳이? 자, 요렇게 쓰죠. 굿이라고 쓰는데, 봐봐. 이 치조음인 디귿이 반모음이 되는 이를 만나게 되면서 발음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굳이? 이렇게 되는 거야. 굳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거 말고도 같이도 마찬가지죠. 갓이인데 이것은 치읓으로 발음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발음되는 거. 뭐 쇠붙이 마찬가지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 한글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글을 쓰는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있어?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지. 그 나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이 법칙을 적용시키나 북한에서는 이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랬어. 무슨 법칙이야? 그렇지.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우리 한자어 앞말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야. 예를 들면은 이 성씨가 이씨인 친구들이 있죠. 한자로는 오얏 리자를 쓴단 말이야. 오얏 리자를 쓰는데 그러면 리 이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쵸? 근데 리라고 해요? 안 하죠. 우리 한자어 맨 앞 글자 초성에 오는 자리에 리을이나 니은을 피하는 현상이야.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음 법칙 북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포인트. 자, 그리고 뭔가 오늘 칠판이 조금 희뿌였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었던 거는 탈락.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교체랑 탈락을 비교해가지고 음운 변동 현상을 찾아내는 문제들 쌤이 예시 하나 들어줬었는데 자, 일단은 탈락부터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락은 무엇이에요?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 군이잖아. 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자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자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뭉쳐있는 현상. 그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하고, 두 번째, 후음인 이 히읗이라는 음은 굉장히
해버리면서 사라져버리는 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음 탈락. 모음이 탈락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모음 탈락도 모음이 탈락한다던가 담그다 할 때 모음이 탈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동음의 이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가아다. 그러면은 가다. 이런 식으로 너 저기 뒤에 서 수업 들어. 서서. 이렇게 같은 서자의 모음과 어자의 모음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요거 예시 하나 들어준다 그랬었죠.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닭과 닭의 음운 변동 차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닭과 닭의 음운 변동 차이래. 근데 닭은 우리가 뭐라고 발음할 수 있어? 닭은 뭐라고 발음할 수 있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얘들아 뭐야?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친구들은 몇 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어. 그 7개 친구들이 누군데? 가느다란 물방울이라 그랬었죠. 그치? 가느다란 물방울 친구들만 발음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닭이라고 하는 요 친구도 2개 중에 하나로 발음이 돼야 돼. 그럼 뭘로 발음될까? 달이라고 하지 않죠. 얘들아, 오늘 우리 닭 먹자라고 하지 달 먹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닭 먹자라고 리을이 발음되지 않고 기억이 발음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닭도 마찬가지로 야, 너 창문 좀 닦아 라고 얘기할 때 닭 받침은 뭐가 오는 거야? 기억 하나가 오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발음되는 게 다 똑같으니까 선생님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닭과 닭의 음운 변동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 이 리을 기억의 겹받침은 하나가 발음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탈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리을 기억이나 리을 미음 혹은 리을 피읍은 앞소리가 탈락한다 그랬어요. 물론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어. 왜? 다음 오는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지 않고 기억이 탈락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겹받침 리을 기억에서는 리을이 탈락을 해줘.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은 뭐라 그랬어? 음운의 탈락,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겠다. 탈락 1번,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겠다. 자, 그러면 닭이라고 하는 이 받침은 쌍받침이야. 그치? 쌍받침. 초등학생도 이해될 수 있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리을 기억은 음운이 몇 개야? 음운 2개야. 쌍받침인 쌍기억은 음운이 몇 개야? 음운이 1개야. 오케이? 음운이 1개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음운이 1개니까 우리 자음체계표에도 이 쌍기억 들어가잖아. 그치? 어디에 들어가? 경음, 된소리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 친구를 교체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쌍기억을 어차피 발음은 이 가느다란 물방울 대표음 7개로만 나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으로 바꿔주는 요것은 음운변동 교체에 해당한다. 교체 몇 번? 교체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축약이었었죠. 축약 되게 재미있어. 그치? 아님 말고. 자, 축약 1번은 뭐였어요? 거센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를 다르게 부를 때는 우리가 자음 축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기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음화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음 축약으로 들어가고 2번은 모음 축약. 자음이 축약했으니까 모음도 축약이 된다. 근데 이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모음 축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자, 모음 축약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되어가지고 단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치? 단모음과 단모음이 더해져서 단모음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거지. 오와 이가 모음이 더해져가지고 뭐가 되는 경우?
왜가 됐어. 이 왜 무슨 뭐예요? 이중모음이야? 아니라는 거야. 단모음이잖아. 마찬가지로 우 더하기 이. 그럼 뭐가 돼요? 위가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단모음이죠. 왜나 위 다 둘 다 뭐야? 단모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을 했는데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자, 수능에서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것. 이거 뭐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교체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 예시 한번 들어가 보자. 예를 들어서 이와 어라고 하는 단모음 두 개가 만났다. 이랑 어라고 하는 단모음 두 개가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이 어를 빨리 발음해봐. 이 어를 빨리. 여. 그쵸? 그럼 뭐라고 되는 거야? 여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뭐였지, 얘들아?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는 거야. 그치?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야. 그러니까 반모음인 이와 플러스 단모음인 어가 더해져야지 여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반모음이 아닌 단모음이잖아. 이걸 왜 교체로 보냐? 단모음 2를 반모음 2로 바꿔준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교체로 볼 수 있는 관점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나 우 플러스 아나 어. 이것도 이중모음 되죠. 뭐가 돼요? 와. 워가 되잖아. 그쵸? 반모음인 오나 반모음 우가 단모음인 아나 어를 만나야지 와나 워가 될 수 있는데 단모음이 더해져가지고 이중모음이 됐네? 그럼 이 단모음을 이중모음 만들기 위해서 반모음화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교체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랬었어.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배우면서 털어버릴 것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첨가입니다. 자, 첨가의 첫 번째 친구는 누가 되냐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자, 니은 첨가가 사이소리 현상에 들어가는 니은 첨가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반어법을 조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인정하는 예외적 현상 4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 오케이? 자, 그래서 첨가는 이렇게 3가지만 배울 건데, 얘들아, 우리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는 사이소리 현상을 알려주면서 시옷 첨가와 니은 첨가를 다 두루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 있어야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든 간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첨가 1번 사이소리 현상. 여기에 팁을 하나만 얹어주고 갈게요. 팁은 무엇이냐면 사이시옷과 사이소리 현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시옷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소리가 덧나는 것, 더해지는 것을 의미를 해. 개념은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눈이 떨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왜? 합성어 왜? 이랬는데 합성어가 뭐였죠? 그럴 수 있지, 그치?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간이 더해진 것이야. 어간과 어근이 더해진 단어를 우리가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 때, 곰, 발바닥, 뭐 이런 것처럼, 발바닥, 뭐, 아니면은 뭐 등, 불, 콧, 등,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합성어를 만들 때,
소리가 하나 더 더해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두 말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다. 소리가 덧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냐면 더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더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사이시옷과 사이소리 현상은 왜 다른 거예요? 사이시옷도 소리가 더해지는 건 맞잖아요. 니은 더해질 수 있잖아요. 자,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져? 표기가 달라져요. 예시 한번 들어봐. 자, 우유 플러스 빛이야. 우유 플러스 빛.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우유빛, 우유빛깔, 뭐 장원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뭐 우유빛깔 차은우 이러는 사람 없죠. 우유빛깔이라고 발음해. 우유빛깔. 그치? 자, 요 우유빛이 더해지면서 발음이 될 때 우유. 자, 치읓이 받침이네. 그럼 어떻게 발음될까? 음절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발음되죠. 우유빛이라고 발음이 되잖아. 그치?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우유빛에다가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표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윳빛이라고 표기가 되죠. 그쵸? 우윳빛이라고 표기가 되면은 이걸 우리가 우윳빛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우윳빛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이시옷이 붙어준다. 즉 표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표기가 달라져.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이소리 현상은 또 달라진다. 사이소리 현상은 또 다르다. 왜 다르냐? 예시 한번 들으면 등 플러스 불.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지 얘들아? 등 뿔이라고 발음을 해. 그치? 자, 등뿔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된소리로 바뀌었네? 근데 여기 이미 종성 자리에 뭐가 있어? 종성 자리에 받침이 있잖아. 그치? 자음이 들어가 있잖아. 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소리만 더해지는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 표기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이시옷 먼저 일단 한번 풀풀 털어버리고 시작을 해봅시다.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사이시옷의 개념을 적어놔봐.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사이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표기 자체가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표기가 추가가 된 것이다. 표기에 놓은 글자다. 이수 일어나. 자, 이렇게 사이소리를 보여주기 위해 표기를 더해 놓은 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근데 사이시옷에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 사이시옷에 조건이 있어. 여기까지 하고 사이시옷 끝낼 거야. 조금만 힘내. 자, 사이시옷의 조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간과 어근이 더해진 게 합성어라 그랬지.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 때 앞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 종성 자리에 자음이 차 있으면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시옷이 들어갈 수 있어. 표기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요게 포인트, 모음 포인트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말 중에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말 중에서 무엇 이상? 하나 이상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우리나라 고유어여야 한다. 고유어여야 한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선생님,
한자어끼리면은 안 돼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면은 안 돼요? 한자어면 사이시옷이 추가가 되지 않아.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자어는 사이시옷 표기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었던 거 뭐가 있어?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예외가 존재한다. 이 예외가 무엇인고 하니? 자, 보세요. 세를 들어가지고 사는 방. 전셋방. 그치? 월셋방. 셋방. 셋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배우는 거 뭐야? 수학 배우죠. 샘수에다가 배울 학자를 써가지고 수학이라 그러지. 그치? 그럼 샘수자에다가 글자, 문자 자자를 쓰면 뭐야? 수자잖아. 근데 수자라고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숫자. 숫자. 셋방, 그리고 숫자. 셋방, 숫자. 그리고 횟수. 곳간, 찻간, 캣간. 이 6가지는 예외예요. 이 6가지는 예외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또 외울 수 있는 팁을 준비를 했어, 얘들아. 세, 수, 하고, 차, 타. 그냥 타지 말고 세수하고 차 타. 어때요? 외울 수 있겠죠? 아하,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님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시옷의 조건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줘야 돼. 마찬가지로 우유빛도 우유, 앞에 말이 유, 모음으로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할 수 있는 거야? 시옷이 들어가줄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 구체적인 예시 여기 옆쪽으로 이동해가지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이소리 현상의 유형을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울림소리를 만날 때. 울림소리. 뭐야? 이수야, 울림소리 뭐야? 울림소리. 뭐가 있지? 울림소리? 일단,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들은 대부분 울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우이. 요 소리들은 장애를 받지 않는 비장애음이야. 누구야? 모음 친구들. 그치? 모음이랑 자음은 대부분의 말들이 장애를 좀 받죠. 기역, 이응 이런 소리들 혹은 비읍 이런 소리들 장애를 받는 소리들이 있는데 장애를 받지 않고 울리는, 장애를 적게 받고 울리는 소리들이 있어. 뭐야? 노랑 양말. 기음과 유음은 장애를 받지 않는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랑 양말, 무느으르 그리고 모음 이 친구들은 울림소리가 된다. 여기에다 플러스 울리지 않는 예사소리. 안 울림 예사소리가 오는 경우에는 안 울림 예사소리가 뭐야? 구두방 사장이지 뭐긴 뭐야. 그치? 구두방 사장이 오게 되면은 이 소리가 어떻게 된대요? 된소리로 발음된대요. 된소리로 발음이 돼? 그러면 이 구두방 사장이 어떻게 돼? 꾸뚜빵 싸짱 이렇게 되겠죠? 꾸뚜빵 싸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시, 예를 들어볼까? 우리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는 거기를 이제 그 근처를 물이 흐르는 그 주변,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를, 얘들아, 내가 가서 놀래? 라고 얘기하면 나를 지칭하는 내가인지, 이 시냇물을 지칭하는 내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발음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놀래 라고 발음이 된다? 그치? 보니까 지금 이거는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났잖아. 모음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오는 말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되는 기억이 되었어. 그러니까 발음 낼 때 어떻게 된대? 된소리로 발음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해주는 거야? 시옷 넣어주는 거야. 알겠지?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시옷 넣어주면은 넷가 사이시옷 현상처럼 넷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네. 이거 뭘로 바꿀 수가 있어? 디귿. 그치? 넷가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 것이죠. 넷가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뭐 등 플러스 불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응으로 종성자리가 이응으로 끝났네. 울림소리 무엇이 되는 거야? 비음이 되는 거야. 비음으로 끝나고 이 친구는 안울림 예사소리인 비읍이 와줬어. 그치? 비읍이 와줬어. 자, 그러면서 발음을 우리가 등불 좀 켜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등불 좀 켜가 아니라 등불 좀 켜. 등불 좀 켜.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요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돼.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야. 된소리 되기 할 때도 한 번 더 알려줬었어요. 자, 근데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종성 자리에 이응이 있네. 얘들아, 초성에 이응이 있으면은 거기는 사실 비어있는 거라 그랬지. 의문이 없는 거라 그랬지. 근데 종성 자리에 이응이 있는 건 의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요렇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음으로 끝나는 말. 종성 자리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니은과 미음이 오는 경우. 니은과 미음, 이 비음, 니은, 미음이 오는 경우에 이 니은 소리가 덧난다. 덧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은 우리 얼굴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지. 물론 이마도 튀어나와 있지만, 난 이마가 튀어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마도 나와 있지만 더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야? 코야, 코. 코의 뾰족한 면을 보고 날이라고 하지. 야, 역시 차은우 코날이 예사롭지 않다. 코날이 뭐야? 발음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으로 시작하는 말의 초성이 무엇일 때? 니은이나 미음일 때 어떻게 한다? 니은이 덧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이 될 수 있겠어요? 콘날. 코날이 아니라 콘날. 요렇게 덧나는 거야, 니은 소리가. 오케이? 콘날. 요렇게 더해지면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사이시옷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사이시옷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콧날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콧날인데요, 선생님?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면서요. 시옷과 디귿은 종성 자리에서 구별되지 않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건데,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 뭐 이루어져야 돼? 뭐 이루어져야 될까? 그렇지. 비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음화가 진행이 되면서 발음될 때 콘날이라고 되는 것이죠. 비음화, 역행동화로 뒤에 있는 비음이 앞에 있는 디귿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되면서 콘날.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이 플러스 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몸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이 첫 앞에 오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근데 뒤에 오는 말이 미음으로 시작을 했네. 그러면 무엇이 덧난다? 니은이 덧난다. 그래서 인몸이라고 한다. 인몸.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가 있겠어요? 사이시옷을 더해줄 수가 있었어요. 인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발음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몸이라고 발음을 하겠지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야? 비음화. 아까 이야기했죠? 비음화, 역행동화 일어나게 되면서
비음화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잇몸. 잇몸. 요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잇몸. 요렇게 발음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아있는데, 세 번째를 여기 밑에다가 쓰면은 잘 안 보이려나?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앞말이 뭐가 오던 간에 얘들아,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고, 앞말이 무슨 말이 오던 제한이 없어. 근데 그 뒤에말에 오는 부분, 뒤에말에 오는 친구들이 반모음이거나 혹은 단모음이어야 돼. 이렇게 오게 됐을 때는 니은 소리 또는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야. 자, 앞에 오는 말은 자음으로 끝나든 아니면 모음으로 끝이 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다만 그 다음 말에 이 반모음이나 단모음이 더해지게 되면은 니은과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 이게 니은 첨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학교에서 니은 첨가다라고 알려주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 그런데 니은 첨가는 이거보다 더 큰 편이라고 얘기했죠. 요거 끝난 다음에 니은 첨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손 플러스 이불. 손 플러스 이불이네. 자, 그러면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상관없다 그랬지. 근데 다음 말이 뭐예요? 반모음이나 단모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준다? 솜니불. 그렇지? 솜니불. 이렇게 발음을 해줘. 자,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 플러스 잎이야. 나무 플러스 잎이야. 이럴 때는 이제 니은이 더해지게 되는데 왜? 뒷말에 오는 이 초성 자리가 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이 더해지게 돼. 발음될 때 나뭇잎. 나뭇잎. 이렇게 뭐가 더해졌어? 니은이 더해지는 현상인 거지. 니은이 더해졌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해볼까요? 요것도 이제 많이 예시를 드는데 물 플러스 약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우리가 발음할 때 니은 더해진 거니까 뒷말에 니은 더해지면 물약이겠네요? 아니야. 물약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나도 어제 물약을 엄청 먹었는데 여러분들 발음할 때 물약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물약? 물약을 먹었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엄마, 나 물약 먹기 싫어. 이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지? 선생님이 뭐 할 때 설명을 했냐면 요구할 때 설명했어. 바로 비음화랑 유음화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얘들아, 한글에서는 리을과 니은 소리,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 소리가 바로 연결돼서 발음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그치?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달나라라고 쓰고 달나라라고 발음할 수 없어. 달라라라고 발음한다 그랬었지. 그치? 이거 무슨 화야? 유음화야. 마찬가지로 물약에서 뭐 일어나는 거야? 유음화 일어나서 물약이라고 발음되는 거야. 오케이? 물약이라고 발음되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니은 첨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요거랑 조금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앞쪽으로 카메라를 좀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끝냈는데 니은 첨가가 범위가 더 넓다고 했어요.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야 돼, 앞말이. 자, 그래서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 단모음 이나 혹은 반모음 이가 올 때, 반모음 이나 단모음 이가 올 때, 이렇게 올 때 그 뒤에 니은이 더해지는 현상이야. 올 때 니은이 더해지는 현상이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때요? 여기
아까 했었던 사이시옷 세 번째 유형과 굉장히 동일하죠.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달라지냐? 니은 첨가에는 합성어뿐만이 아니라 합성어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합성어에 플러스 알파. 합성어 말고 다른 것도 더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합성어를 예시로 들면 아까 했었던 뭐야? 손 플러스 이불이야. 자, 자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랬어.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받침이 종성 자리에 이미 자음이 차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 다음 말에 이가 올 때 니은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발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솜, 니불이라고 그런다고 했었죠. 자, 요거는 합성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가능해? 파생어에서도 가능하대. 야, 나 오늘 숙제 안 했어. 숙제 좀 보여주라. 뭐? 맨입으로? 맨 플러스 입이죠. 맨입으로 내가 그걸 도와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맨입이라고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맨입. 자, 보세요. 니은 받침이 어떻게 오게 됐어. 그 다음에 단모음 이를 만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니은 소리가 더해지는 현상으로 맨입도 가능한데 구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오늘 숙제 다들 잘 해오셨죠? 숙제를 안 해온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 대체 어제 뭐 한 거야? 난 너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 숙제를 안 하고 띵까띵까 놀았구만. 어제 한 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일이잖아. 그치? 어제 한 일 중에서 일이잖아. 근데 요 앞에 어제 한 마찬가지로 니은이 지금 자음으로 말이 끝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단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소리가 덧내집니다. 어떻게? 난 네가 어제 한 니를 알고 있어. 이렇게 난 네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늘 그렇지는 않은 수의적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수의적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월 1일 여러분들이 개학하기 마지막으로 즐겼었던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공휴일 중 하나인 3.1절 민족 대규모의 이 독립운동이 있었었던 3.1절. 자, 3.1절을 발음할 때 이것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3.1절이라고 발음하면 되겠네요. 돼? 안 돼? 안 돼. 3.1절이라고 발음하면은 안 돼. 그럼 뭐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얘는 4.1절이 돼야 되는 거야. 연음으로. 이거는 수의적 현상. 늘 그렇게 니은 첨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예시를 들었어.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아마 금요일이겠죠. 그쵸? 물론 토요일날 학원 오는 친구들은 아니라고도 얘기하지만 금요일을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니은 첨가 배웠으니까 금요일이 돼야 되겠네. 금요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발음할 때는 연음만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시겠죠? 금요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이시옷이 붙지 않았어. 사이시옷이 붙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이시옷이 붙지 않은 단어의 음이 더해지는 현상은 보편적이진 않은 현상이야. 보편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시를 들면 눈이 즐거운 거 우리가 뭐라 그래? 눈 플러스 요기 눈요기라고 하잖아. 발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얘도 지금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뭐로 시작해? 이 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오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오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요기라고 했을 때 니은이 더해지면서 눈요기라고 지금 하나가 더 첨가된 거야. 뭐가? 니은이라고 하는 이 음운이 첨가가 된 거야.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이 있고, 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었죠. 물약. 절대 물약이라고 하지 않아. 유마 일어나면서 물약이라고 발음해줘. 물약이라고 발음을 해줘.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과일이 대충, 그러니까 다 익지 않은 상태, 설 플러스 익다. 설 플러스 익다야. 자, 그러면은 설 익다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끝났네. 자음으로 지금 받침이 종성자리에 리을이 있어. 유음 리을이 있고 그 다음이 익다. 단모음이로 시작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 릭다라고 하겠지. 근데 설 릭다 된다고 안 된다고? 설 릭다 안 된다고. 왜? 리을 다음에 니은이 발음으로 올 수 있어? 안 돼. 그럼 뭐 일어나야 돼? 유마 일어나야 돼. 설 릭다 라고 되는 것이죠. 오케이? 설릭다에서 봐봐. 설릭다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이 리을과 니은은 같이 발음이 될 수 없으니까 유마 일어났다. 요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현상들은 사실 그렇게 보편적이지만은 않은 현상이야. 예외적 현상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봐봐. 예시를 들면 절약. 전기를 절약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오케이, 선생님이 니은 첨가 알려줬으니까, 절에다가 약인데 여기에다가 유마 일어나가지고, 오케이, 전략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전기를 절약하자. 즉, 전략이 아니다. 전략이 아니다. 또 예시 들어줄 만한 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되게 싫어하지? 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좋아? 별로 안 좋구나? 난 좋아. 자, 월요일도 발음할 때, 월요일이겠네요? 근데 월요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어나는 거야? 유마 일어나가지고, 월요일이라고 해야겠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발음할 때 어떻게 된다? 연음만 이어져요. 그래서 월요일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 월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아시겠죠?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사 어디 나가고 있으려나? 아마 고구려백제 신라 나가고 있겠지? 아니야? 어디 나가니? 고려 끝났다고? 어떻게 외워야지 지금 고려가 끝나? 와, 진짜 진도 빠르다. 선사시대부터 나온 거 맞아? 최고다, 최고. 자, 그래. 고려시대가 끝났다면 이제 조선시대지. 조선시대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고려시대부터, 광종 때부터 과거제를 시행해가지고 능력 있는 인재를 시험을 봐가지고 어떻게 했어? 등용했어. 그리고 나서 이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하는 문서를 올려요. 등용문을 올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100% 등용문이다. 등용문. 아니야. 등용문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 등용문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등용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등용문. 그대로 등용문. 발음 그대로 등용문이 되는 것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니은 첨가, 요 예시를, 음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음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 지금 사이소리 현상까지 끝냈잖아. 그리고 니은 첨가도 끝냈어. 반모음 첨가 하나 남아있어. 반모음 첨가 뚝딱 끝낼 수가 있어요. 자, 반모음 첨가 3번에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어법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발어법이라고 지금 얘기된 것 같은데 표준 발음법이에요. 발음법.
표준 발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 4가지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 자, 반모음 현상의 개념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모음으로 끝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모음일 때 무엇이 더해지는 현상이야? 반모음이 더해지는 현상이야. 반모음이 더해지는 현상.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인정해주는 표기 4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4가지 예시를 들면, 꽃이 피다의 피라고 하는 어간과 라고 하는 어미를 가지고 왔어. 자, 그럼 꽃이 피어라고, 꽃이 피어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더해졌대? 반모음이 더해졌대. 그래서 꽃이 피어. 뭐라고 됐나? 꽃이 피어. 라고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되다의 되라고 하는 어간과 라고 하는 어미를 가지고 왔어. 일이 되어. 자로 반모음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뭐뭐하오, 하오체 중에서 이오. 나야말로 조선의 가장 가는 대장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하오체, 이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발음할 때 반모음 더해져서 이오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수야 오늘 끝나고 꼭 모의고사 꼭 보고 가자.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쵸? 아니요. 자, 아니요도 마찬가지로 이 종결 어미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야? 반모음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아니요. 라고 발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표준 발음 인정 범위 4가지입니다. 표준 발음 인정 범위 4가지. 4가지가 아니라 4가지예요. 아시겠죠? 4가지가 아니라 4가지. 그래서 꽃이 피어, 되어, 이요, 아니요.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서 무엇까지 끝내? 첨가까지 끝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끝. 의문 변동을 끝내 보면서 우리 쉬는 시간 조금 갖고 그리고 나서 문법 진행할게요. 그때 동안 선생님이 문학 세팅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장고 내신 대비에 맞춘 2교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장고등학교 이제 비상교과서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정지용 향수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문학의 갈래를 조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어갈게요. 문학의 갈래는 몇 가지가 있지 얘들아? 대답하기 민망하면 손가락으로라도 표시를 해주자. 몇 개 있지? 이수야 2손을 쓰진 않아. 한 손 안에 끝나. 자, 그럼 몇 가지? 그렇지, 4가지가 있어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시 같은 문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갈래라 그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자신있게 운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운문으로 나누지 않고 우리는 이 갈래를 서적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